솔직하게 얘기해봅시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우리들의 선을 넘으려 한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말을 중간에 끊거나 은근히 비꼬는 말을 하거나 우리 시간과 감정을 하찮게 여길 때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우리의 존중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할 겁니다. 오늘은 냉정하지만 솔직하게 화내지 않고도 우리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귀 기울여 잘 들어주세요. 이 내용을 다 듣고 나면 사람들이 어디까지 무례하게 굴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응시하기. 첫 번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 중 하나인 무표정 응시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상대방을 가만히 쳐다보는 것이에요. 믿기지 않겠지만 누가 노골적으로 무례하게 굴거나 예의 없게 행동할 때 가장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침착하고 동요하지 않는 긴 시선입니다. 왜 효과가 있느냐고요? 무례한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길 기대하거든요.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의 장단에 맞춰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 말 없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저 쳐다보기만 하면 갑자기 힘의 균형이 우리 쪽으로 넘어옵니다.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한 반응을 얻지 못할 때 굉장히 불안해해요. 조용히 눈을 똑바로 마주치는 것은 말없이 나는 이 게임에 끼어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 태도인 거죠.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주도권을 되찾는 겁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바라보는 그 눈빛이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아니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효과를 봤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회의 중 어떤 남자가 계속 제 말을 끊고 자기 할 말만 쏟아냈어요. 시끄럽고 자신만만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요. 제가 예의 바르게 대하려 해도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냥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의자에 기대 앉아 팔짱을 낀 채 눈도 깜빡이지 않고 아무 표정 없이 5초 동안 뚫어지게 쳐다봤죠.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가장 재미있었던 건 테이블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두 그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했죠.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그 남자는 갑자기 불편해하며 말을 더듬고 저에게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 뒤로 회의 내내 제 말을 다시는 끊지 않았어요. 그 조용한 시선 하나가 어떤 말보다 효과가 컸고 그 순간만 멈춘 게 아니라 실제로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마치 제가 그냥 막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걸 이제야 깨달은 듯이 저를 존중해 주더군요. 가끔은 말하지 않고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쳐다보는 것은 그들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누구에게도 맞춰줄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할 의무도 없고 우리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 때 우리는 종종 마음의 평화와 자존심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을 방어하거나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그냥 넘기기도 하죠. 하지만 조용히 응시하는 것은 공격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며 우리 감정을 당당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임감에 관한 일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대개 아무 생각 없이 그러는데 그런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당하거나 책임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상대방에게 무심한 눈빛을 보낼 때 마치 거울을 들이대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상대방은 자기 행동만 덩그러니 남겨진 느낌을 받죠. 우리가 그들에게 내가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봐, 내 행동이 이래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그렇게 보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거죠. 저는 이 전략이 상대를 물러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만족감도 높여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용히 가만히 서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흔들리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는 누가 무례한 말을 하면 긴장해서 그냥 웃어넘기거나 제 선택에 대해 물으면 변명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그게 오히려 제 에너지만 빼앗고 기분만 더 나빠졌어요.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침묵으로 그 자리를 채우면서 물러서지 않는 법을 배우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작은 저항 같고 조용하지만 강한 자기 존중의 선언 같은 거죠. 그러니 누가 무례하게 굴거나 선을 넘거나 우리 기분을 깎아내릴 때는 그냥 조용히 쳐다보세요. 그냥 보세요. 그들에게 우리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강해지는지 놀랄 겁니다. 말 없는 응시는 나는 내 부정적인 에너지에 휘말릴 만큼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아 라는 뜻이고, 이 메시지는 반드시 전달할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침묵을 답변으로 받아들이기. 여기 완전 강력한 비밀 병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침묵이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할 때 가장 강력한 반응 중 하나는 아예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은 침묵이 수동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사람들의 행동을 그냥 넘어가 주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사실 침묵은 전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이고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던질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대담하고 강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을 던지면
그 사람은 우리가 그 부정적인 것에 휘말려 작아지거나 방어적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말 그대로 그 말들을 공중에 띄워둔다면 그 사람은 자기 행동과 혼자 마주하게 됩니다. 그 침묵이 너무나 크게 와 닿는 거죠. 이게 잘 통하는 이유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보통 반응을 기대하잖아요. 싸움을 붙이거나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그냥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침묵은 내 에너지를 주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거고 나는 내 무례를 받아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가끔은 가장 강한 의사표현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은근하게 너한테는 내 시간이나 말이 아깝다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저도 예전에 뭐든지 참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모욕을 농담인 척 숨기고 무해한 장난이라고 둘러대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에는 제 일에 대해 완전히 쓸데없는 말을 했죠. 명백히 저를 건드리려고 한 거였어요. 보통 같으면 제가 해명하거나 심하면 한마디 받아쳤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그를 쳐다보며 눈썹만 살짝 올리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의 말을 공중에 매달아 두었고 그 어색한 침묵을 느끼게 내버려뒀죠. 그러자 아시겠죠? 그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라고요. 저를 쳐다보면서 말이에요. 그는 저를 쳐다보며 우물쭈물 뭔가 말하더니 그냥 지나갔어요. 그 순간이 그가 저에게 그런 식으로 나오려던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반응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침묵은 무례함이 원하는 관심을 굶겨 죽여요. 여기서 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침묵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나에 대해 뭘 하든 나는 내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힘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혁명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종종 반응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잖아요. 우리의 선택을 변명하거나 우리를 존중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 들지 마세요. 침묵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규칙에 따르지 않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거죠. 내 말할 가치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상황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를 되찾는 것입니다. 침묵은 필터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투사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차단하여 우리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더 이상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 순간부터 말이죠. 무례한 댓글이나 은근히 공격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반응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스스로 자유로워집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내면 세계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우리 방식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침묵을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방어하지 않으면 약해 보이거나 수동적으로 보일까봐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무시할 때마다 반응하면 결국 지치고 짜증만 났어요. 그런데 제가 입 다물고 그들의 말들을 그냥 흘려보내면 마치 백색 소음처럼 느껴질 때 깨달았습니다. 더 가볍고 강해진 기분이랄까, 제 힘을 되찾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과잉 반응 대신 침묵을 선택할 때마다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다음에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면 잠깐 멈추고 깊게 숨쉬고 상대방 눈을 똑바로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침묵이 알아서 말해줄 거예요. 상대가 얼마나 당황하는지, 여러분은 얼마나 홀가분한지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이세요. 세 번째, 자신의 선택을 계속 설명하지 않기. 이번 이야기는 많은 분에게 와닿을 거예요. 제발 우리가 선택한 것을 자꾸 설명하는 것을 멈추세요. 정말 몇 번이나 우리가 스스로 결정했는데 누가 바로 와서 왜 그랬어? 왜 그 행사에 안 갔어? 왜 그 일을 했어? 이러는 것을 겪어보셨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 것이고 우리 인생을 사는 방식에 대해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어요. 좀 센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가 우리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들은 보통 이해하려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려고 하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거나 자기 선택이 더 낫다고 느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굳이 그에 맞춰줄 필요 없습니다. 계속 설명하는 것을 멈추면 우리의 자율성을 되찾는 거고 우리의 인생은 논쟁거리가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의 선택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지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그들의 세상관에 도전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아마 그들은 겁나서 못하는 위험을 우리가 감수하거나 그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기준에서 벗어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우리의 독립성이나 다르게 하려는 의지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들이 우리에게 설명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자기들의 편안한 영역 안에 들여놓으려는 시도인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달래줄 책임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공공서비스 안내 방송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선택을 누구에게도 변명할 필요 없어요. 제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로 가려고 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새로운 일을 찾는 거라서 위험 부담이 컸죠.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자마자 마치 제가 화성으로 이사 간다고 발표한 것처럼 반응했어요. 왜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냐? 어떻게 해나갈 거냐는 질문이 계속 들어왔죠. 처음에는 설명도 하고 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는 얘기도 하고
계획도 있다고 말했는데 금방 깨달았습니다.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설명하면 할수록 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사람들이 자꾸 질문하며 제 말에 흠집을 내서 제가 뭔가 증명해야 할 것만 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뭔가 새로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죠. 누군가 왜 그 일을 그만뒀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냥 그랬어 라고 대답했어요. 딱 이것 말고는 아무 설명도 안 했고 제 계획 따위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이어진 침묵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거든요. 저는 그들의 내 선택을 의심할 무기를 빼앗아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에는 묻지 않게 됩니다. 자기 변명을 안 하는 진짜 멋진 점은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선택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인정하는 거죠. 우리의 행동을 계속 설명하려 들지 않으면 남들의 기대에 짓눌리지 않고 진짜 우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설명하느라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삶에 그 에너지를 쏟아부으세요. 여기에는 강력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택에 그런 평가가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분석받거나 승인받아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그만두면 사람들에게 나는 내 선택에 충분히 확신이 있어서 내 승인 따위 필요 없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결정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그들이 아는 것은 유일하게 중요한 승인은 자기 자신의 승인이라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제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 완벽하게 설명하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다들 이해시켜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제 선택을 계속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저 자신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 자신과 약속했죠. 누가 제 결정에 대해 물어보면 간단히 대답만 하자고. 한두 문장 정도만요. 더 캐묻는다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고. 그랬더니 아시겠죠? 설명을 덜 할수록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제 결정에 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의 팁을 드려볼게요. 다음에 누가 여러분의 선택을 물어보면 설명하려는 충동을 참아보세요. 그냥 내가 하고 싶었어. 아니면 그게 내 마음에 맞았어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침묵을 지켜보세요. 그 간단한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더 강해지고 삶을 통제한다는 느낌도 들고 마음도 편안해질 겁니다. 가장 좋은 점은 우리 선택이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적당한 거리 유지하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이에요. 약간 쌀쌀하긴 해도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모든 사람이 1등석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계속 우리를 무시한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킬 만큼 우리 자신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거리를 두는 것은 못되게 굴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클럽의 VIP 패스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누군가 계속 우리의 한계를 넘고 우리를 작게 만들거나 부정적인 기운만 뿜어낸다면 왜 굳이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려고 해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괜찮습니다. 사실 꼭 필요해요. 거리가 생기면 감정적인 조작이나 죄책감에 휘말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상황을 볼 수 있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은 마치 정신적, 감정적 비패에 그들을 초대해서 우리를 비판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다 해주고 나서 왜 우리가 지치고 불안하고 답답한지 궁금해하잖아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면서 진짜 우리를 존중하고 힘이 돼주는 사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거리 두면서 느끼는 죄책감은 내려놔도 됩니다. 불쾌한 사람들을 계속 우리 삶에 두어야 할 의무 같은 건 없어요. 예전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하는 모든 선택마다 비꼬는 말을 꼭 찾아 하던 친구였어요. 제 직장 생활, 인간관계, 심지어 음악 취향까지요. 처음에는 이게 다 원래 그런 거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서 그냥 두고 계속 무시하려 했죠. 별일 아닌 줄 알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신경 쓰이는 말들이 점점 저를 짜증나게 하더라고요. 항상 조심조심 다녔고 다음 비판이나 농담이 제게 날아올까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어요. 어느 날 다른 방식으로 해보기로 했어요. 크게 티내지도 않았고 딱 집어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그 사람들을 매주 만나는 대신 만나는 시간을 점점 줄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났죠.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훨씬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그 우정이 얼마나 독이 됐는지 깨달았습니다. 거리를 두니까 제가 더 좋은 친구를 만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저를 무너뜨리는 대신 저를 세워주는 친구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리를 두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말할 겁니다. 가족인데 라든가 오래된 친구인데 라면서요. 그게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마도 누군가를 잘 알면서도
그 사람이 나에게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회는 우리가 충성스럽고 용서하며 착하게 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가가 뭘까요? 작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평화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감정 쓰레기통이나 계속해서 인정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때로는 진짜 힘들다고 말하고 싶으면 그냥 한 발짝 물러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거리를 두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역할을 하면서 살 필요 없다는 뜻이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담을 지운데도 우리는 아무에게도 우리의 생각이나 시간, 감정을 빚질 필요 없어요. 무례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좀 두는 것이 우리 자신을 우선시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자기 관리라기보다 자기 존중이에요. 거리를 두면 의미 있는 관계, 진짜로 우리를 힘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기회도 생기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의 자신감도 높아지고 더 만족스러워질 거예요. 반대로 그런 시간이 적으면 우리를 깎아내리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시간을 줄일수록 그들이 우리의 생각이나 기분, 인생에 끼치는 영향도 적어집니다. 예전에는 저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 죄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관심 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까? 싶기도 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게 거리를 두는 게 단순히 부정적인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례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고 나니까 새로운 자유를 느꼈어요. 에너지도 훨씬 더 많아졌고요. 평화롭고 제 삶에 누가 있어야 할지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계속 무례하게 굴거나 작아지게 만들고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진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막 들어올 자격이 있을까? 라고 말이죠. 5번째, 고개를 높이 들고 당당히 살아가기. 자, 이제 언제나 옛날부터 변함없는 클래식, 고개 들고 당당히 살아가는 이야기 해보죠. 이게 뻔한 조언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이거 한 가지만 잘해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요. 들어보세요. 누가 무례하게 굴면 그 사람은 우리가 작아 보이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눈을 내리깔고 움츠러들게 하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서서 고개를 들면 말 한마디 안 해도 나는 나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고 내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해도 나를 작게 만들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힘이 있는 이유입니다. 자신감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특히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말이나 행동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무례하게 구는데도 그걸 신경 안 쓰고 당당하게 목도 꼿꼿이 세우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상처 줄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무례함으로 상대를 흔들려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당황하고 자기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의심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매번 만날 때마다 저에게 자잘한 모욕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계속 그러는 사람 아시죠? 웃음처럼 들리는 농담이었지만 늘 공격처럼 느껴졌어요. 예전엔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솔직히 점점 힘들더라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긴장되고 매번 방어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작아지는 기분을 그만 느끼기로 결심했어요. 당당히 어깨 펴고 머리 들고 나타났죠. 그들이 작은 농담 하나 할 때마다 그냥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나갔어요. 그러자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진짜로 점점 물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 그들의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제게 닿지 않았어요. 제가 그런 헛소리들보다 훨씬 위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갑자기 그들의 힘이 사라졌습니다. 고개를 똑바로 드는 것에는 뭔가 자석 같은 힘이 있어요. 마치 나는 건들 수 없어라는 무언의 방어막 같죠.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을 싫어해요. 그게 그들의 세상관을 흔들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기가 우리를 능가한다고 믿고 싶어하고 뭔가로 우리를 눌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당당하게 다니면 그 생각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들 눈에는 거의 모욕적이라고 느낄 만큼요. 사회는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넘치고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은 조금 표적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개를 똑바로 드는 것은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를 완전히 알고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그게 때론 자기 존중에 과감한 행동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고개를 들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 관한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자존감이란 결국 우리가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메시지입니다.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란 뜻이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필요한 모든 게 다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머리를 쭉 펴고 다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항상 상기시키는 것이고
다른 사람 의견에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기분을 덜 느끼게 해줄 겁니다. 연습할수록 그런 무례함조차 신경 쓰이지 않게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 확신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깎아내리려 해도 신경 쓸 겨를도 없을 거예요. 저에게 이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비굴하게 몸을 움츠리고 눈도 못 마주치고 사람들이 비판하거나 무시할 때는 그냥 작아지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숨는 게 더 안전하다고 느껴졌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게 됐습니다. 머리를 번쩍 들고 있을 때마다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이 제 마음에 스며들게 절대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강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마치 제가 스스로에게 계속 말하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해서 제 가치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서면 되는 겁니다. 고개를 쭉 들고 다니는 것은 단순히 몸 자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자세도 그렇죠. 어디를 가든 내가 이곳의 일원이야 하고 당당히 걸어가세요. 남들이 원하는 모습에 맞추느라 작아지지 마세요. 누가 비꼬는 말을 해도 휘둘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진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니까요. 그들이 자기 불안함을 내비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도전 하나 할게요. 다음에 누가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살짝 비꼬거나 아예 모욕할 때 반응하지 말고 깊게 숨 한 번 쉬고 어깨 펴고 고개 쭉 드세요. 똑바로 눈 마주치면서 나는 내가 보이긴 하지만 이 상황 위에 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행동해보세요. 그러면 자신감이 확 오르고 그들의 말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질 겁니다. 고개 드는 것은 그냥 좋은 자세만 뜻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무언의 말이기도 합니다. 자존심을 가진다는 것은 나는 나를 알고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걸 바꿀 순 없습니다. 결국 존중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되거든요. 자신을 더 존중할수록 누군가의 무례함이 들어설 틈이 줄어드는 거예요. 당당하게 서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우리가 가진 자신감, 그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받을 만한 거니까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치를 못 알아주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고 아마 평생 못 알아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인생은 너무 짧으니까 우리 가치를 못 보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애쓰면서 낭비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허락받을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서고 우리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한계를 시험하고 우리 선택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에너지를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접받을지도 우리가 기준을 세우는 거고요. 가장 좋은 점은 우리의 자존감에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 가치를 알아봐주고 우리를 끌어내리기보다 북돋아주는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 머리 쭉 들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는 침묵도 받아들이세요.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을 절대 미안해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인생 주도권 잡기와 자신감 키우기 콘텐츠를 원하시면 구독도 해주세요. 누군가에게 당당히 서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사람이 있다면 공유해주시고 인간관계나 인생 조언에 관해 알고 계시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조심하고 힘내세요. 그리고 존중은 우리 자신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